저는 여기 오게 되어 기쁘고 대학교에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이 캠퍼스에 오는 것이 매우 행복합니다. 훌륭한 경영대학이자 캠퍼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설정했는데 라이브 스트리밍 라이선스가 부족했고 그들이 친절하게도 라이선스를 늘려주었습니다. 약 1000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훌륭합니다. 저에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숨은 동기가 있는데 사실 저 자신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여정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하는 강연은 새로운 강연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한 번이면 됩니다. 여러 번 부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만 부자가 되면 됩니다. 저는 단지 그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싶었습니다. 몇 개의 슬라이드를 살펴본 후 여러분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든 다른 것이든 괜찮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19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에 니프티 50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것은 현재 인도에 존재하는 니프티 50과는 다릅니다. 아이디어는 이 50개 우량주를 각각 2%씩 동일한 비중으로 매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밸류에이션이나 그런 것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지배적인 기업들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놓고 잊어버리는 것이었죠. 그것이 매우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실제로 니프티 50은 매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1973년과 74년에 큰 하락장이 왔는데 이것은 슬로모션으로 진행된 대폭락 같은 것이었습니다. 2년에 걸쳐 시장이 50% 이상 하락한 것 같습니다. 니프티 50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1975년쯤 되었을 때 아무도 니프티 50에 투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끝난 것이었습니다. 월마트가 니프티 50의 일부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월마트는 1970년에 상장했습니다. 제 강연을 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월마트가 니프티 50의 일부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월마트가 니프티 50의 일부이고 니프티 50의 2%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를 투자했다면 $2가 월마트에 투자되었을 것입니다. 니프티 50에는 제로가 된 주식이 많았습니다. 제록스, 폴라로이드, 코닥 한때 고공비행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게 된 수많은 회사들이요. 하지만 극단적인 가정을 해봅시다. 50개 주식 중 49개가 제로가 됐다고 합시다. 월마트를 제외한 모든 것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합시다.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ADP 같은 매우 강력한 기업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하지만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가정하더라도 니프티 50에 남은 2%가 지난 55년간 S&P 500을 압도했습니다. 니프티 50에 투자된 단 $2, 나머지 98달러는 제로가 되고 S&P 500에 $100를 투자한 경우를 비교하면 S&P는 매우 잘했습니다. 그때부터 약 320배가 되어 32,000달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의 월마트만으로도 S&P를 압도하여 126,000달러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64,000배의 수익률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투자에는 몇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대부분의 주식시장 수익은 극소수의 기업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런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좀 방향을 바꿔서 버크셔 해서웨이를 살펴봅시다. 이번 주말에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버크셔의 60주년입니다. 워런은 2년 전 주주서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58년간의 버크셔 경영에서 나의 자본 배분 결정 대부분은 그저 그런 수준이었다. 우리의 만족스러운 결과는 약 12개의 정말 좋은 결정의 결과였으며 이는 5년의 하나꼴이었다. 지난 60년간 버크셔를 살펴보고 워런이 얼마나 많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지 검토해보면 그들은 80개 이상의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보통주 투자는 제가 210개라고 적었지만 그 2배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60년간 30만 400개 주식에 투자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핏의 핵심 채용은 아마 10명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난 60년간 아마 40만 500개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슬라이드에는 300개라고 적어서 4%의 적중률을 보여주려 했지만 기본적으로 워런 같은 사람의 적중률은 24%였을 것입니다. 그가 내린 결정의 단 24%만이 우리 모두가 버크셔에 관심을 갖게 한 것이고 나머지 9,698%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니프티 50에서 98%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진정으로 바늘을 움직인 것은 단 2%뿐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12개의 결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측해봤습니다. 아지짜인이 12번째인 것은 압니다. 찰리는 버크셔가 어떤 투자에서든 얻은 최고의 수익은 아지짜인을 채용할 때 지불한 헤드헌팅 비용이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아짓 혼자서 버크셔에 $1,000억 이상의 가치를 기본적으로 무에서 창출한 것 같습니다. 시즈캔디도 그 안에 있을 것이고 코크도 있을 것이고 애플도 있을 것이고 내셔널 인드니티도 있을 것이고 미드 아메리칸 등도 있을 것입니다. 단지 몇 개의 결정이 이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12개의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매수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2개의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보유하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보유 결정이 매수 결정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월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마트가 니프티 50의 일부였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제 친구 닉 슬립은 영국에서 노매드 펀드를 운영했고 그의 파트너 카스 자카리아와 함께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노매드 펀드를 운영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연 18% 이상의 복리 수익률을 올렸고 모든 사람의 돈을 돌려주고 펀드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을 때 약 30억 달러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존이 그들이 이전에 한 베팅이었는데 크게 상승하여 펀드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영국 규제 당국이 분산 부족과 한 포지션에
너무 많은 비중을 가진 높은 위험도에 대해 많은 압박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며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당시 그들의 순자산은 약 4억 달러, 각각 약 2억 달러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들은 아마 서로를 보고 우리는 이렇게 부유해질 거라고 기대하지 못했는데 왜 다른 사람의 돈을 관리해야 하지?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돈만 관리하면 아무도 우리에게 어떻게 배분하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의 자본을 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닉은 투자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나는 내 돈을 가져가서 13을 버크셔에 13을, 코스트코에 13을 아마존에 넣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같은 것을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수수료를 낼 필요 없으며 최소 10년 동안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그대로 두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대학 기부금에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대학 기부금이었는데 모니 씨, 닉이 펀드를 폐쇄하고 우리 돈을 돌려준다는 거 봤어? 끔찍해라고 했습니다. 저는 네, 하지만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줬잖아요. 이제 수수료를 내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네, 하지만 우리는 직접 주식을 살 수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펀드를 설립해서 그 새 주식을 사고 E-29조를 만들면 모든 게 괜찮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가 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을 겁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상한 방식이죠. 닉은 자기 돈의 13을 이 새 주식에 넣었고 기본적으로 아마존이 그 후에도 계속 올라서 포트폴리오의 7.80%가 되었습니다. 그는 걱정이 되어 아마존 지분을 반으로 줄이고 그 돈을 제가 패배자 회사라고 생각하는 ASOS에 넣었습니다. ASOS는 영국 회사로 아마존 영국 사업 전 대표가 운영했던 것 같은데 패스트 패션 의류 같은 거죠. ASOS는 아무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적중률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닉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의 포트폴리오는 오늘날 약 17억 달러였을 것입니다. ASOS 실수에도 불구하고 14억 달러입니다. S&P에만 넣었다면 8억 달러 미만이었을 것입니다. ASOS 모험에도 불구하고 닉에게는 매우 잘 풀렸습니다. 또 다른 점은 닉이 2014년 이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거의 모든 사람을 압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레이싱 트랙에서 경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차가 몇 대 있고 중국을 자전거로 여행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다양한 활동과 취미가 있고 포트폴리오가 알아서 돌아가는 동안 그것들을 충분히 추구했습니다. 아무 후회도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보면 마이너스 이 강연을 하는 이유가 정말 제 자신을 교육하기 위한 것인데 마이너스 2014년에 우리는 피아트 크라이슬러 약 1,400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1,400만 주 안에 페라리의 90%가 있었습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페라리를 분사할 때 모든 주주에게 피아트 크라이슬러 10주당 페라리 1주를 주었습니다. 당시 우리 펀드는 페라리의 약 0.67% 정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제 무한한 지혜로 페라리가 너무 비싸고 과대평가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IPO를 하는 거니까 완벽한 타이밍을 잡은 거라고 생각했죠.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페라리의 전체 모험은 파브라이 펀드에 매우 수익적이었습니다. 약 7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약 2억 6천만 달러를 회수했습니다. 그중 1억 달러가 페라리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페라리를 그냥 보유했다면 지금 약 6억 4천만 달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런 것에 긴 목록이 있습니다. 해운회사 프론트라인에 포트폴리오에 10%를 넣었는데 셀 수도 없이 350배 올랐습니다. 우리는 2배를 벌고 나왔는데 그 후 350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들이 몇 개 있었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분명히 첫 번째로 위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매우 희귀하다는 것입니다. 미스터 버핏도 60년에 12개를 찾는다면 나머지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제가 깨달은 첫 번째 것 중 하나는 단순히 과대평가되었다는 이유로 기업을 파는 것은 정말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기업이 과대평가되었는지 아닌지를 보통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내려고 노력하지만 과대평가인지 아닌지 알 만큼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닉 슬립의 예에서 흥미로운 것은 그가 포트폴리오를 자동 운행 모드로 갈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포트폴리오를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부자이고 부자로 남고 싶을 때 마이너스 그가 한 세 가지 베팅인 아마존, 코스트코, 버크셔 중에서 제 생각에 가장 회복력이 좋은 것은 버크셔입니다. 매우 다각화되어 있고 워런과 찰리가 하방 보호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두 베팅도 극히 좋은 베팅입니다. 매우 좋은 사업들입니다. 지난 10년간 이 세 기업 중 어느 것도 쇠퇴를 보지 못했고 향후 2020년 안에 쇠퇴를 본다면 놀랄 것입니다. 세 베팅 모두 극히 좋습니다. 하지만 버크셔는 특히 흥미로운데 버크셔는 거의 인덱스처럼 매우 다각화되어 있고 다양한 수입원이 있어서 그 상황에서 큰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닉의 상황을 생각할 때 예를 들어 13배분이 아마존 80%, 버크셔 10%, 코스트코 10%가 되었다고 합시다. 대략 그가 있었던 지점이 그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버크셔에 있는 파이의 10%만으로도 그가 평생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된 후에 최적화하려는 개념은 도움보다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버크셔라는 닻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놔둘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마트와 월튼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샘 월튼은 월마트가 매우 작은 비공개 기업이었을 때 소유권을 자녀들에게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기본적으로 상속세가 없었습니다.
주식이 이미 다음 세대 소유였으니까요. 오늘날 월튼 가족은 IPO 55년 후 샘 월튼 사망. 33년 후에도 여전히 월마트의 46%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IPO 때부터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55년간 상장 기업이었으므로 월튼 가족은 많은 도우미들에게 접근을 받았을 것입니다. 주위에 많은 도우미들이 있고 그들은 온갖 종류의 분산 투자 계획 등을 제안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도우미가 필요 없다. 우리는 괜찮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유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월튼 가족이 취한 이 접근법이 닉 슬립이 취한 접근법에 비해 다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닉에게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닻이 있었습니다. 월마트는 단일 기업입니다. 소매업체이고 가장 경쟁이 치열한 산업 분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월마트에 대해 무언가를 이해하고 괜찮아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넣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가족입니다.